안녕하십니까? 빠지면 지는 거다 두피 탈모 홀리스틱 전문가 김명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뷰티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탈모 시장이 뜨고 있는데요. 이 탈모 시장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쌓아온 많은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들을 예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저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탈모 관리를 하면서 항상 농부의 마음처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건강학을 전공한 의학 석사로서 현재 저희 두피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하면서 법인을 설립을 하였는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고객님들께 퀄리티 있는 관리를 하기 위한 두피 탈모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피 관리 탈모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협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용 소상공인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뷰티 분야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NCS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두피 업계에 종사를 하다 보니 두피 과목이 있는 대학에서 교육도 진행을 하였고 또 병원에서 모발 이식을 하면서 두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병원의 컨설팅도 함께 진행을 하고요. 국제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저의 소개를 마치고 저희 그 뷰티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탈모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뷰티 시장의 먹거리인 탈모 시장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장년층에서만 관심을 가졌던 탈모 시장이 지금은 2030 세대까지 많은 그 소비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중장년층이나 2030 세대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외모입니다. 외모는 첫인상을 결정짓는 3요소로 알고 있죠. 그 중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55% 정도 되는데요. 헤어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탈모에 대한 관심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탈모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탈모 시장의 큰 손도 변화하고 있죠. 5년 전만 해도 남성이 여성보다 탈모 관리의 제품을 많이 구매했는데요. 올 상반기 여성 구매율이 비율이 60% 정도가 늘었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 비율이 바뀐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사회활동이 많은 40대 구매율이 가장 높았지만 현재는 20, 30대의 구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이렇게 탈모에 관심이 많아지는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또 머리가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반복의 연속입니다. 최근 뷰티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탈모 새치 샴푸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탈모 새치로 고민하는 2030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디바이스, 즉 미용기기 하나쯤은 다 소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헬멧형 기기부터 또는 빗 스타일, 심지어는 머리를 감을 때 실리콘 형태의 기기도 있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 여러분들께서 뷰티 시장인 두피 탈모 센터를 창업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저의 많은 노하우를 함께 가져갈 준비 되셨나요? 같이 가보실까요?
초반에 설명을 드렸을 때 첫인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첫인상이라는 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미지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입니다. 초상권 때문에 부득이 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 사진을 보게 되면 헤어스타일에 따라 제 이미지가 약간씩 달라 보이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머리를 올렸을 때와 또 머리를 내렸을 때, 또 머리를 짧게 잘랐을 때, 또 때와 장소에서 상담을 할 때, 또 리셉션 업무를 볼 때, 고객 응대를 할 때 이런 복장과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이미지가 자신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가 두피에서 또 우리 몸에서 신체 일부 중에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발과 치아인데요. 모발은 단순하게 외적으로 우리 이미지를 바꿔주는 형태이기 전에 건강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모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노안과 동안으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요. 모발의 기능은 우리 두피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쌓여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쌓이게 된 그 독소는 우리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몸에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치아입니다. 치아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노안과 동안으로 나누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씹어서 음식을 삼키는과 동시에 저작근이 활동을 하면서 이 저작근은 또 우리 뇌의 기능에도 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작근이 발달한 사람과 발달하지 않는 사람의 치매율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두피가 건강해야 머리카락도 잘 자라고 머리카락이 잘 자람으로써 건강해 보이고요. 단지 외모를 위해서 머리카락을 관리한다, 두피를 관리한다라기보다는 내 건강을 위해서 두피를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나무, 푸르게 풍성한 나무의 잎사귀를 보면 그 밑에 땅도 건강하고 푸르게 되어 있죠.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나무,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는 바탕도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건강한 두피여야지 건강한 모발이 나고 건강한 모발이 자라면서 외모도 건강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죠. 이렇게 이미지는 굉장히 많은 우리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 샵에 오시는 고객님의 20대와 30대의 고객님이 현재는 30대, 40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총 관리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동안 저희 센터에 찾아오셔서 지불한 비용이 관리 비용만, 기타 부대 비용은 제외하고 관리 비용만 900을 지불을 하셨는데요. 이 900이라는 금액을 지불을 하고도 탈모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욕구, 외모를 잘 가꾸어야 된다는, 또 이분의 직업은 학원 선생님이신데요. 학원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직원 관리 및 또 학부모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던 거죠. 또 30대의 고객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저희와 인연을 쭉 이어오게 된 계기는 아버님이 탈모가 굉장히 심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탈모가 진행이 될까봐 미리 미연에 관리를 하다 보니 현재까지 오게 되었는데 거의 7년 정도에 거쳐서 소비하는 금액이 1,600 정도이십니다. 처음에는 탈모 관리로 시작을 하셨다가 지금은 저희가 토탈 뷰티를 하고 있다 보니 얼굴 관리도 하게 되고 또 다른 기타 미용 관리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가 말해주듯이 20대, 30대, 40대이신 분들의 두피 시장에 투자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찾아오는 고객님들께 서비스를 통해서 또 나도 발전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창업하는 데에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쉽게 창업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요. 창업에 앞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다음 진행은 창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창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자격증입니다. 헤어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 있으셔야 하실 수가 있고요. 창업을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두피 탈모 관리사 자격증입니다. 두피 탈모 관리사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공인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는 거쳐야 될 상황이죠. 그리고 두피 센터를 창업하기에 내가 자본금을 얼마만큼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1인 샵이 될 건지 아니면 좀 더 크게 할 건지, 1인 샵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내가 좀 더 스케일을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자본금이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은 뭐를 해야 될까요? 바로 상권 분석이죠. 상권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소비율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또 20대에서 장년층까지 주거하는 주거지역과 사무실 지역, 또 역세권인지 이런 거를 꼼꼼히 따져서 상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상권 분석을 하셨다면 다음은 또 나만의 준비가 있습니다. 탈모 센터를 하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나만의 제품과 또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탈모 관리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다. 뭐 아로마 테라피를 한다. 내지는 그 이외에 수기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나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좋은 탈모센터, 더 훌륭하고 고객님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 발자국이 더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나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모든 준비는 혼자 할 수는 없죠. 먼저 앞서간 저와 같은 선배들하고 함께 의논하고 연구하고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준비가 됐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고객님들이 올까요? 아닙니다. 홍보를 해야 되죠. SNS, 블로그, 마케팅 방법은 다양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SNS와 블로그 마케팅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많이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고객님들의 데이터, 임상 데이터를 함께, 물론 허락을 받죠. 제 맘대로 임상 자료를 올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초상권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고객님이 오시면 고객님께 임상의 사진을 올려도 되나요? 라고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사진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사진을 쓰면서 또 블로그에 활동을 하고 SNS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초기 창업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한다면 초기 창업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샵을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또 다른 커리어가 쌓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 고객 확보가 되면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아카데미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아카데미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후배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교육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카데미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저처럼 말이죠. 제가 프랜차이즈를 많이 낸 건 아니지만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하면서 저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주문해서 사용하시는 여러 원장님들이 계세요. 또한 가맹점주들을 모집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또 비즈니스가 확대될 수가 있고요. 또 부가가치 창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여러분들은 함께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두피센터는 어렵게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체어와 또 기기와 분위기, 약간의 개인적인 공간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을 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키는데 그 분리 방법이 다양합니다. 많은 노출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폐쇄된 공간보다는 넓게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인테리어 감각이 또 있는 분들은 인테리어 쪽도 함께 가맹점주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어를 갖게 되죠. 이렇게 두피센터를 창업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노하우가 쌓이면 다양한 사업적으로 펼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고객님들이 많이 유입을 됐는데 유입된 고객님들이 여타의 주변에 있는 경쟁사에 뺏겨서는 안 되죠. 뺏기기 전에 내가 프로그램을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고객님들이 두피 관리를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하시면 두피 진단을 하기 전에 고객님들의 문진표를 작성을 합니다.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두피 상담실에 오셔서 두피 진단을 하는데 두피 진단은 기계적인 두피 진단에 앞서 시진, 촉진, 그 다음에 문진을 통해서 먼저 1차 상담을 하게 되죠. 1차 상담으로 끝나는 고객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기계를 통해서 고객님들의 디테일한 두피 사진, 모공 사진, 모발의 밀집도 이런 다양한 그런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요. 수집을 해서 프로그램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 후 상담이 들어가죠. 고객님께서 작성해 주신 문진표를 통해서 고객님이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관리가 필요할지를 저희는 함께 의논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후에 케어가 들어가는데 케어는 순서가 두피 스케일링, 샴푸하고 와서 본격적인 솔루션이 들어가게 되죠. 다음으로 관리가 끝나면 후 촬영을 해서 고객님이 앞으로 어떤 관리를 하게 되는지 뭐든지 초기와 중기와 말기가 있는데 두피도 마찬가지고 탈모가 진행된 상태도 초기, 중기, 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와 중기, 말기에 따라 고객님의 관리 기간이 정해지죠. 관리 기간과 비용을 세세하게 상담을 하고 또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 게 바로 홈케어입니다. 센터의 방문 횟수는 초기에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오실 수 있는 고객의 스케줄이 있고 일주일에 1번만 내방을 해도 되는 고객님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관리실에서 끝나고 집에서도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홈케어 처방은 필수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홈케어 처방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매번 오실 때마다 고객님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떠한 관리를 했고 어떠한 음식을 먹었고 어떠한 생활 패턴으로 움직이셨는지를 한 분 한 분이 세세히 참고하셔서 반드시 메모를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죠. 이렇게 고객님의 홈케어 처방까지 라이프 스타일까지 일일이 챙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프로가 되어 계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고객님들이 모든 거를 챙겨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골 고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아껴주고 또 케어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원장님께 충성 고객이 아니 된다면 그 고객님은 저와 잘 궁합이 안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주실 겁니다. 두피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핵심 포인트,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나의 우리 센터의 충성 고객을 만드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단계, 데이터입니다. 귀찮더라도 오실 때마다 혹시 불편한 게 있었거나 약간의 원장님 지난번에 관리받고 이쪽에 뾰루지가 났는데요. 그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남기는 겁니다. 촬영이죠. 창업 준비할 때 반드시 사야 되는 그 기계가 두피 진단기인데요. 기록으로 남기셔야 돼요. 저의 단골 고객님이자 저를 기록에 신으로 만들어주시는 닥터분이 한 분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 기록을 남기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왜 이 고객님 올 때마다 두피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지? 아마 그분의 데이터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업이 또 닥터이시다 보니 데이터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더라고요. 오실 때마다 자신의 두피 상태와 또 변해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나중에 그게 저의 큰 재산이 되더라고요. 간격은 4주가 가장 좋은데 4주가 아니라 매주 찍어야 되는 그런 고객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변해가는 과정,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고객님이 변화 과정을 느끼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다음에는 더 좋아져야지, 다음에는 원장님께 내가 집에서 홈케어를 정말 잘했어요 라고 자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객님과 저의 신뢰라고 봅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면 당연히 저의 단골 고객님이 되시겠죠.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엄마가 밥 먹어라, 일찍 일어나라, 숙제해라 이런 잔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의 마음이 그리울 때가 있지 않나요? 잔소리를 들어서 싫어하는 분도 물론 계시죠. 하지만 그 잔소리를 통해서 고객님이 집에서 홈케어를 얼만큼 하셨는지, 그리고 그 홈케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제품을 아주 작게 만듭니다. 일주일 동안 써야 되는 양만큼만 드려요. 제품을 어떻게 권유하느냐에 또 따라서 요즘 제품들이 그렇게 작게 앰플용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드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체크를 한 후에 고객님 차트에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을 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먹거리입니다. 우리 두피가 문제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한 먹거리가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먹는 음식에 따라 내 피부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케어가 될 수도 있고,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피부인데 튀김 음식, 정크푸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뾰루지나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내내 그거를 드시게 방치를 했다면 내 단골 고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먹는 음식도 잘 체크를 해주시고, 너무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루틴으로 움직이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그분의 케어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 넘게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두피 세포를, 모발 세포를 성장하는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주게 돼요. 눈을 감는 땅 속에 묻히는 때까지 계속 성장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 피부 세포라든지 모발 세포들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내가 두피 케어를 하기 위해서, 탈모 케어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잠자는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닌 너무 늦은 시간이나 불규칙한 그런 수면 습관이 있다면 케어하는 데에 속도를 내는데 지장을 주게 되죠. 이렇듯 잠자는 시간을 체크를 해서 그분이 지난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을 잤고 수면의 질이 어땠는지를 체크를 해주시고, 또 수면의 질이 정말 불량하다 그러면 관리에 지장이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려야 고객님이 라이프 스타일을 교정을 하게 되죠. 프로란 이렇게 고객님을 잘 라이프 스타일까지 체크해 주는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충성 고객을 만드는 팁, 문자 서비스입니다. 저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따로 저장을 해서 고객님들과 소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고객님 예약이 되어 있다면 전날 정해진 시간에 고객님께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의외로 이런 프로그램을 안 쓰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당연히 올 줄 알고 문자도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고객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고객님이 안 오시면 또 저는 그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명절이라든지 또 특별한 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리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에스테틱 같은 경우에 갔을 때 오래 지났는데 가끔씩 인사말을 보내주면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충성 고객님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 문자 서비스가 있고, 또 자주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 고객님들께 특별한 그런 선물을 가끔 합니다. 2030 세대들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2030 세대, MZ세대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 취약한 부분을 아로마를 제가 블렌딩을 해서 테라피를 해드린다거나, 또는 그 테라피를 통해서 릴렉스하게 힐링이 되셨다면 또 집에서도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진처럼 고객님만의 비치 향수를 만들어 드리기도 해요.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낮다면 밤에 깊은 잠, 양질의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아로마를 이용을 해서 수면 전에 이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잠을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선물을 드리면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수면의 질이 달라졌다고 또 하세요. 그렇게 선물을 드리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고객님들을 많이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충성 고객이 있어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저희 고객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객님께 단골 관리 요령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 고객님이 오셨을 때는 요만한 원형 탈모 때문에 오셨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한 고객님이셨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다 성장을 하고 그 아이가 군대를 가거나 집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분은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머리에 구멍이 난 거죠. 원형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러다가 저를 소개를 받고 오셨는데, 지금 이분은 무려 10분 이상의 고객님을 소개해 준 분이세요. 10분 이상을 한꺼번에 소개했느냐? 그건 아니죠. 한 분 처음에 지인분을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같이 수영장에서 모이는 친구분을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그 친구분의 자녀분이 탈모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족 4분이 다 동시에 관리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 방문하셨던 그 고객님이 또 동생분한테 이런 말을 들으셨다고 해요. 언니는 왜 나보다 나이가 더 어려 보인다고 자꾸 주변에서 그래? 도대체 뭘 했길래 그래? 나 탈모 관리했어. 이렇게 동생분한테 했는데, 마침 그 동생분의 남편이 모발 이식을 하신 거예요. 모발 이식을 하면 모발 이식한 자리는 머리카락이 잘 성장을 하는데, 그 주변의 머리카락은 동반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또 동생분이 남편분과 오셨어요. 그러면 또 숫자가 늘었죠. 이러다가 또 그 지인분의 같은 수영장에 계신 분이, 그런 심리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누구는 더 갈수록 시간이 가면서 젊어지는데 나만 또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그분한테 또 물었대요. 너 뭐하니? 나 탈모 관리.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무려 10명 이상의 고객님이 점점점 늘어난 거죠. 고객님들이 한번 두피 관리나 탈모 관리를 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숫자가 5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10만 원 넘어가는 단계도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고객님들이 각 한 분당 1년 동안 여기에다 쓰는 비용이 300 정도만 된다고 했을 때 곱하기 10명, 나만의 충성 고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 소개 고객이 10명 또 그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소개한 고객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자녀분이 탈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자녀분은 재수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탈모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공부하는 데 지장이 될까? 엄마가 첫 번째 안심을 시켜주셨다고 해요. 엄마가 알아볼게 하고 서치를 하셨습니다.
창업 요령의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분은 블로그를 보고 오신 분이세요. 제가 살고 있는 주변 운영하고 있는 센터 근처에 사시는 분이는데 블로그를 제 블로그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블로그를 보셨대요. 그런데 제 블로그에 올라간 글들이 그분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를 보고 어머니가 먼저 방문을 하셨어요. 다음에 아드님을 모시고 오셔서 탈모 관리를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가족 전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 결제를 해서 가족권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가족권을 사용하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차감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 이 티켓을 사용을 하게 되면 빨리빨리 소비가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분의 정보를 봤더니 금액이 어느 순간 껑충 뛰어올라 있었습니다. 단 고객이 소비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죠. 기록이에요. 기록을 통해서 가족들이 관리를 받는 그 한 분 한 분의 기록을 어머님께 꼭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분이 지난번에 오셨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너무 긴 시간에 왔다 보니 내지는 뭐 자주 왔지만 어떤 부분이 집에서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 어머니 이 부분을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몇 번은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머님께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고객 관리란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도 어찌 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오히려 임상을 내는 그 과정보다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만의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충성 고객을 만들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두피 탈모 시장에서 우뚝 서 있는 아주 성공한 사장님이 되어 계실 겁니다.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면서 골고루 두피에